자, 모의고사 나온 현대시 두 가지 같이 볼게. 자, 장미와 가시. 자, 주제는 고통 속에서 희망의 실현을 기다리는 삶에 대한 성찰이야. 자, 이 고통 속에서도 내가 뭘 기다리는 거야? 희망이 실현되기를 계속 기다리는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한 성찰을 나타낸 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눈먼 손으로 나는 삶을 만져보았네. 그건 가시투성이었어 라고 했어. 자, 눈먼 소는 결국 뭘 나타내는 거냐면 화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수단을 나타내거든. 근데 이 성찰하는 수단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왜 얘가 눈이 멀어 있냐 라고 봤을 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 왜 눈먼 손이냐면 뭔가에 눈이 멀어서 맹목적으로 내가 살아온 상태 또는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눈이 멀었다고 표현을 하는 건데 내가 정상적으로 지금 정상적인 그 수단이 아니라는 거지. 자, 근데 삶을 만진다고 했어요. 결국 이 삶을 만진다는 건 얘가 삶을 성찰하는 수단으로 손을 썼다고 했는데 삶을 만졌다는 건 결국 삶에 대한 성찰을 했다는 거겠지. 자, 근데 이 상황에서 그건 가시투성이었어 라고 했어. 자, 가시투성이 긍정, 부정, 부정에 가깝겠죠? 자, 결국은 얘는 여기서 뭘 사용했다? 비유를 사용한 거야. 근데 무슨 비유를 사용해서 무슨 내용을 드러내고 싶었냐? 자, 고통스러운 삶을 내가 비유라는 표현법을 사용해서 가시투성이라고 드러낸 거야. 자, 근데 삶을 만져보았는데, 그거는 가시투성이었대. 그러니까 온통 고통스러운 삶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그거는, 자, 뭘 얘기한다? 나의 삶을 얘기한다. 자, 근데 가시투성이 삶의 온몸을 만지며 나는 미소 지었대. 왜? 이토록 가시가 많으니 곧 장미꽃이 피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야. 자, 고통스러운 삶을 내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뭐 했어? 미소 지었어. 미소 지은 이유는 뭐야? 내가 이렇게 뭔가 곧 희망이 실현되지 않을까? 왜? 이미 지나온 삶은 뭐야? 고통스러운 삶이니까. 그래서 화자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미소 짓고 있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럼 봤을 때 곧 이 장미꽃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뭘로 볼 수 있어? 희망이라고 볼 수 있겠지. 이 희망이 실현될 거라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거야. 자, 가시가 많으니, 자, 장미꽃이 피겠구나. 결국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았으니 이렇게 희망이 실현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지. 자, 근데 장미꽃이 핀다 해도 어찌 가시의 고통을 잊을 수 있을까라고 했어. 자, 그러니까 얘가 혼자 생각하는 거야. 근데 장미꽃이 핀다고 해도 결국 이 희망이 실현된다고 해도 내가 그 가시투성이 잊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삶의 고통을 내가 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잊을 수 있을까는 내가 잊을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자, 여기서 내가 잊을 수 없을 거다라는 말을 이 서리법을 사용해서 의문문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뒤에 뭐라고 붙냐? 해도 장미꽃이 피기만 한다면 어찌 가시의 고통을 버리지 못하리요? 라고 했어. 버리지 못하리요라는 거는 결국 내가 버릴 거다, 버릴 수 있다라는 거지. 요 부분에서도 똑같이 서리법이 사용된 거죠. 의문문으로 나타냈으니까. 자, 장미꽃이 피기만 한다면, 내 희망이 실현되기만 한다면 나는 뭐도 버릴 수 있다. 고통 버릴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그 뒤에 고통을 버릴 수 있을 거다. 눈먼 손으로 삶을 어루만지며 나는 과시투성이를 지나 장미꽃을 기다렸네. 이 말은 결국 해석하면 뭐예요? 내가 그 삶을 성찰하는 수단인 내 손으로 삶을 어루만지면서 그 고통스러운 삶을 지나서 장미꽃을 기다렸대. 결국 뭐야? 고통의 삶을 내가 지내면서 희망이 실현되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 자, 근데 요 부분 한번 볼까? 1년에 1, 2행. 자, 눈먼 손으로 나는 삶을 만져보았네. 그건 가시투성이었어.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눈먼 손으로
삶을 어루만지며 나는 가시투성이를 지나 장미꽃을 기다렸대. 뭔가 비슷하지 구조가? 근데 완전히 똑같진 않죠. 우리는 이때 이걸 뭐라고 한다? 변주라고 한다. 1년에 그 1, 2행을 반복하면서 변주시켜서 나타내는 거야. 똑같이 나타내는 게 아니라. 반복이 되긴 하지만 변주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변주는 뭐야? 그러니까 그 피아노에서도 비슷한 음계, 뭐 비슷한 선율이지만 조금 바꿔서 하는 거. 그걸 변주라고 하거든. 자, 그 뒤에 그의 몸에는 많은 가시가 돋아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한 송이의 장미꽃도 보지 못하였네 라고 했어. 그러나 나왔네. 그러나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온다? 자, 반전이 나온다. 시적 반전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자, 근데 그러나 앞에 그의 몸에는 많은 가시가 돋아 있었다고 했어. 자, 많은 가시가 돋아 있었다는 건 화자 자신을 객관화해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자신의 그라고 했지만 결국 내 자신을 객관화해서 보여주는 거지. 근데 그러나 뒤에 반전된 내용이 오겠죠. 나는 한 송이의 장미꽃도 보지 못했대. 가시가 많으면 장미꽃이 필 거라고 생각했잖아? 근데 한 송이도 보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희망이 실현됐다, 안 됐다? 희망이 실현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화자는 지금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뒤에 뭐라고 하냐? 그러니 그대 이제 말해주오. 삶은 가시장미인가 장미가시인가? 아니면 장미의 가시인가 또는 장미와 가시인가를 이라고 했어. 여기서 그대라고 뭘 설정했지? 청자를 설정한 거지.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지금 이 시를 전개하고 있는 거야. 결국 그럼 이 그대에서 그는 누가 되냐? 화자 자신이 되겠죠. 그럼 질문하는 방식,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나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야. 자, 이제는 말해주오. 삶은 가시장미인가? 장미가시인가? 장미의 가시인가? 장미와 가시인가? 라고 했어. 자, 얘 그럼 혼자서 스스로 갈등하고 있네. 근데 외적인 게 아니라 나 스스로니까 내면적인 갈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공존하는 삶? 고통과 희망이 공존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지. 왜? 가시는 뭐였어? 얘가 결국은 고통이었고 얘가 결국은 희망이었잖아. 그래서 고통 희망인가? 희망 고통인가? 희망의 고통인가? 아니면 희망과 고통인가? 내적인 갈등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마지막 연 부분에서 그러니 그대 이제 말해주오. 삶은 가시장미인가 장미가시인가 아니면 장미의 가시인가 또는 장미와 가시인가를 이라고 했는데 우리 이거 일반적인 문장으로 고치면 원래 뭐라고 해야 돼? 자, 삶은 가시장미인가 장미가시인가 아니면 장미의 가시인가 또는 장미와 가시인가를 이제 말해주오 라고 하는 게 맞죠. 자, 그럼 우린 여기서 무슨 표현법이 사용된 걸 확인할 수 있다? 그치? 자, 문장 구조가 뒤바뀌었으니까 도치법이 사용됐다는 걸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은 한번 다음 시 보자. 자, 상한 영혼을 위하여 라는 시예요. 고통에 맞서서 극복하고자 하는, 자, 중요해, 의지, 고통의 수용을 통한 삶의 성숙을 드러내는 시예요.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라고 했어. 자, 여기서 하늘 아래에서 상한 갈대는 넉넉히 흔들린대. 자, 하늘 아래에서라는 건 결국 뭐예요? 여기가 결국 삶의 현장이라는 거지. 이 삶의 현장 아래에서 상한 갈대라는 건 이 상처에도 불구하고 의연한 태도는 뭐야? 괜찮나? 라는 태도란 말이야. 뭐 상처를 그러면은 얘가 받아들인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쉽게 말하면 얘는 상처를 긍정적으로 뭐 한다?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상한 갈대라도 이 삶의 현장에서는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라고 했어. 자, 상한 갈대는 그럼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얘는 상처가 있어 없어? 상처가 있는 존재야. 그리고 뭐예요? 고통을 겪는 존재인 거지. 근데 얘는 그러면 이 상처받은 존재, 고통을 겪는 존재를 상징하는 게 뭐예요? 상한 갈대라는 거야. 자, 상한 갈대 잘 기억해 놔. 자, 상한 갈대와 같이 상처받은 존재는 하늘 아래서 넉넉히 흔들리는 삶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 이 상한 갈대와 같이 상처받은 존재, 이 삶의 현장 아래, 하늘 아래에서 넉넉히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산다라는 거지. 근데 이 상한 갈대와 같이 상처받은 존재라는 건 뭐 누구나 상처받고 고통을 겪는 존재가 있겠지. 근데 걔네도 삶의 현장 아래서 넉넉히 흔들리는 삶. 그러니까 그걸 살 수 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 상한 갈대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상처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걸 꼭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자,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새수는 돋거니라고 했어. 자, 뿌리는 결국 나무에서도 그렇고 이 지탱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라는 거야. 그럼 얘는 뭘 지탱하게 해준다? 삶을 지탱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어떤 의지? 내면적 의지를 드러내는 거야. 근데 이 뿌리가 깊으면 밑둥이 잘려도 새수는 돋는다 그랬어. 자, 밑둥이 잘린다는 건 긍부. 자,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거지. 밑둥이 잘렸어.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뭐는 핀다? 새수는 핀다. 자, 그럼 얘는 결국 뭐로 볼 수 있죠? 이 삶에 대한 희망으로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삶에 대한 희망은 피어난다. 정리해보면, 자, 내면의 의지가 강하면 이 고난, 이 고통, 이 부정적인 상황 중에도 어떻게 할 수 있다?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 희망을 지닐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 부분 한번 보자. 자,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요.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라고 했어. 자, 상한 영혼이라고 했네. 자, 앞에 나온 상한 갈대랑 이 상한 영혼이랑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이 상한 영혼도 고통을 어떻게 수용해?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갖는다는 거지. 결국 얘는 뭐야? 고통 앞에서도 의연하자 라는 태도를 취하겠지. 자, 근데 여기서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라고 했어. 자, 뭐예요? 뭘 설정했어? 청자를 설정했어. 청자 누구? 상한 영혼이 되겠지. 자, 상한 갈대, 상한 영혼 둘 다 어떤 존재냐? 고통에 놓인 존재라는 거. 자, 앞에서 상한 갈대 보고 뭐라고 했어? 상처받은 존재, 고통을 겪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한 영혼도 똑같이 고통에 놓인 존재다라고 볼 수 있지. 충분히 흔들리면 고통에게로 가자라고 했어. 자, 이 고통에게로 가자라고 하는 건 어떤 문장이냐? 뭐뭐 같이 하자라고 했으니까 얘는 청유형 문장으로 볼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얘는 이 청유형 문장 뭐뭐 하자라고 하면서 뭘 다지는 거냐? 나의 다짐과 의지를 다지는 거야. 자, 고통에게로 맞서자. 뭔가 쟤한테 가자라고 하는 건 얘를 결국 직시하는 거지. 고통을 직시하고 대면해도 괜찮다는 거야. 그럼 아까 전에 위에서 말했던 대로 이 고통을 얘는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거죠.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라고 했어. 얘들아, 부평초는
물 위에 떠 있는 풀이야. 그럼 얘는 뭐가 없어? 뿌리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뭔가 정처 없이 떠도는 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부평초도 어떤 존재로 볼 수 있냐면, 내면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야. 라고 볼 수 있어. 그럼 얘도 똑같이 뭐로 볼 수 있다? 상한 갈대랑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아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상처받은 존재, 고통을 겪는 존재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부평초랑 상한 영혼이랑 상한 갈대랑 다 이 세 개가 같이 이꼴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 물 고이면 꽃은 핀다고 했어. 자, 꽃은 핀다고 했으니까 이 꽃은 뭐로 볼 수 있다? 희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얘를 정리하면 최소한의 여건만 되면 뭘 피울 수 있는 거야? 희망을 피울 수 있다는 거야. 자, 이 세상 어디에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에나 등불은 켜진다고 했어. 자, 이 개울이 흐른다는 건 결국 이 희망, 꽃이 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야. 자, 이 희망을 싹 틔울 수 있는 여건은 어디에나 있고, 등불은 뭐야? 어떤 걸 상징해? 뭔가 길을 안내해 줄 때도 뭔가 어떤 빛이 돼주고, 빛이 돼준다는 건 뭐야? 내가 어떤 거를 지향할 때 앞에서 도와주는 역할도 하지. 그러면 이 개울이랑 등불 둘 다 뭘 상징한다? 꽃과 같은 삶의 희망을 상징한다. 자,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라고 했어. 아까 여기서도 가자고 했는데 여기선 뭐라고 해? 뭐뭐 하자라고 또 얘기하지.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해요? 고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드러나는 거지. 자, 뒤에 보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자, 이 화자 상당히 강인한 면을 갖고 있네. 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뭐 어디든 다 갈 수 있다는 거야. 자, 결국 이 말은 내가 마음만 굳게 먹으면 다 오케이라는 거지. 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뭐뭐 한들 못 가랴 라고 했으니까 내가 뭘 나타내는 거다? 먹으면 갈 수 있다라는 걸 의문문으로 나타낸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서리가 나타났다는 거 꼭 체크하시고요. 자,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라고 했어. 얘도 똑같이 마음만 굳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지. 근데 이 지는 해는 결국 얘들아 긍정 부정 어디에 가까울까? 부정에 가깝겠지. 힘들고 어떤 어려운 현실을 나타내는 거야. 왜? 뜨는 해가 아니라 져가는 해니까. 자, 고통과 서름의 땅 훨훨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고 했어. 자, 얘는 지금 어떤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뭐든 문제 없어.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라는 태도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뭐뭐 하든 못 가랴, 뭐뭐 하든 문제랴 라고 했으니까 얘는 똑같이 서리도 쓰이고 같은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됐으니까 대구법도 쓰였다. 라고 하는데 고통과 서름의 땅을 훨훨 지나서 지금 의지 있지? 이 고통과 서름의 땅 뭐예요? 부정적인 현실을 드러내는 거지. 이 부정적인 현실을 훨훨 지나서라고 했어. 훨훨 했으니까 무슨 상징어? 음성 상징어 사용됐고요. 자, 훨훨 지나서라고 했어. 자, 고통과 서름의 땅 이거는 부정적인 현실을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얘는 은유법 사용됐고요.
얘를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고 했어. 자, 뿌리는 아까 전에 지탱해주는 존재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뿌리 깊은 벌판이라는 건 이상한 영혼의 치유의 공간도 되기도 하고, 자, 또 뭐예요? 고통을 이겨낸 굳건한 현장, 굳건한 삶의 현장이라고 볼 수도 있지. 왜? 이 뿌리는 항상 이 삶을 지탱해주는 존재인데, 뿌리가 깊은 벌판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치유가 된 공간이나 또는 이게 내가 고통을 이겨낸 아주 굳건한 삶의 현장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자, 여기에 서 있어. 자, 화자 지금 이 땅 위에 서 있죠.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이라고 했어. 자, 바람이 분다고 했어. 근데 영원한 눈물은 없대. 여기 영원한 눈물은 없다고 나와 있죠. 영원한 눈물이 없다는 건 결국 뭐야? 고통은 언젠가 끝난다.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라고 했어. 자, 영원한 비탄도 없고 눈물도 없다고 했어요.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에서는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라고 했는데, 자, 얘가 결국은 그러면 이 고통과 서름의 땅을 지나와서 이 뿌리 깊은 벌판에 섰대. 그럼 얘는 극복을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극복했다는 거지. 근데 거기서 바람과 캄캄한 밤이라고 했어. 얘네는 긍정으로 볼까? 부정으로 볼까? 부정으로 보겠죠. 근데 그 아래에서 내가 뭐 하고 있어? 어떤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다고 했어. 이 고통을 같이 이겨낼 어떤 동반자 또는 공동체적 유대감을 드러내는 거야. 자, 정리해보자. 여기서 캄캄한 밤, 얘는 결국은 지는 해랑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이 고통스러운,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서도 내가 이렇게 뭔가 벌판에 서서, 이 뿌리 깊은 벌판에 서서 두 팔로 막아도 아무리 막 그렇게 고통이 와도 영원한 건 없다. 왜? 고통이랑 슬픔은 언젠가 끝나니까. 그래서 이 어두운,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뭐가 오고 있어? 이 공동체적 유대감을 드러내는 이 하나의 손이 오고 있어. 결국은 고통을 이겨낼 동반자가 오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사용된 표현법 하나 더 찾아볼까? 영원한 눈물이란 없고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라고 했어. 자, 비슷한 문장구조 또 사용됐죠? 대구법 사용됐고, 또 뭐가 사용됐어? 같은 게 반복됐으니까 반복법도 사용됐겠지. 자, 근데 이 대구랑 반복법을 사용하면서 뭐가 드러난다?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고?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거지. 마지막 면을 보면 내가 이 고통과 서름의 땅을 훨훨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는 건 결국 고통을 극복했다는 거고,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고 영원한 비탄이란 없다라고 했어. 결국은 뭐야? 내가 이렇게 막아도 바람은 결국 불 거다. 근데 영원한 건 없다. 고통이랑 슬픔은 언젠가 끝난다.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잡은 손 하나 오고 있다. 라는 건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도 함께 고통을 이겨낼 동반자는 온다. 라는 거지. 의지 계속 끝까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만 마지막으로 체크하고 가자. 이 고통과 서름의 땅이랑 내가 이 뿌리 깊은 벌판이랑 얘네 둘이 완전히 대조된다는 거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뭐도 사용됐어? 비유도 사용됐어. 왜? 이 상한 영혼에 치유된 공간을 뿌리 깊은 벌판에 비유했고, 자, 고통과 서름의 땅, 이건 결국 부정적인 현실에 비유한 거고. 이거 꼭 같이 체크해서 뭐 이번 시험 잘 봤으면 좋겠고,
자, 앞에 보면 그 미리 보기 부분 빈칸 뚫어져 있는데 그거 꼭 채워서 오세요. 직전 보강 때 검사할 겁니다. 자, 검사할 때 안 돼 있는 애들은 스티커 떼버릴 거고 검사할 때 돼 있는 애들은 스티커 5개 줄게. 다들 고생 많았어. 시험 잘 치자.